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했던 의뢰인 분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이제 혼인 생활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경우에 이혼을 결심한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 생활이 약 32년 정도였고요. 또 성년 자녀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례 의뢰인께서는 이제 아내 입장이신데 이제 혼인 생활 처음 초기부터 사실상 교사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녀 양육에 좀 더 집중을 하라라고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게 됐는데요. 혼인 초기부터 이제 남편은 이런저런 강요뿐만 아니라 이제 심한 폭언, 그리고 폭행,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내는 이제 자녀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희생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행이 일삼아지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폭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의뢰인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로 말씀해주신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 생활을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남편이 밥이 맛이 없다라고 하면서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로 된 밥상을 발로 밟았는데 그 발로 밟음으로 인해서 그 밥상이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나무 다리를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밥이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이렇게 반찬이 이러냐, 집에서 가사 양육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의가 없냐라고 이제 헐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러진 나무 다리를 그 아내의 면상에 대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당시에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의 폭행은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남편이 폭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이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이제 남편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술잔을 던지게 됩니다. 이를 아이가 맞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가정폭력 사건은 이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되지가 잘 않습니다. 경찰들은 이런 이혼 그리고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만약에 부부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사정 같은 경우에 일반 형법상의 특수상해 등의 사건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전에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그냥 단순한 아주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냥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보호 처분으로 그냥 사건은 종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폭행은 계속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황혼이혼에서 가정폭력 사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폭력 사건이 굉장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이러한 폭력을 반복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도 크게 이슈화돼서 이제 처벌도 좀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그 황혼이혼의 당사자인 이전에는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았고 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가정폭력 사건들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역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있을 때 뭐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희생하시던 어머님들 세대들은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의 경우에도 단순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례가 크게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불구하고 사실상은 훨씬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또 의뢰인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벌, 즉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던 사건 외에도 그 이후에도 특수상해로 신고를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돼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결정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이 큰 두 개의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재판에서는 이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건에서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가정폭력이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혼인 생활 30년을 유지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결국에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혼을 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지만 실제로 혼인 생활 한 15년 정도 지난 이후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2차례나 접수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녀들 생각에 결국에는 이제 이혼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 혼인 생활 20년이 되기 전에는 자녀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혼을 결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계속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신청을 했다가도 취하하시고 또 이혼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신청을 했다가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더더욱 그 보복의 심리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극심해질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도 이혼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또 경찰에 신고하는 것 또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건의 명확한 경찰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가정폭력 사건이 인정이 됐고 이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고요. 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두 어린 자녀들 또한 이제 아버지의 그런 가정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언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생활 중간에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분은 도저히 남편과 아이들을 함께 같은 공간에 생활을 해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에 두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방에서 정원 생활을 하면서 대안 교육을 하고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조금씩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결국 두 자녀 중에 첫째 아이는 이제 결국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또한 저희 의뢰인 아내분 입장에선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본인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내조를 위해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며 반찬도 해주고 또 뭐 가사 또는 뭐 집에 가서 뭐 청소도 다 해주고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중에 첫째 아들이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와 또 미안함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아내분이 후회를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도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남편의 폭력성은 나중에는 경제적인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본인이 사소한 걸로 기분이 상하면 생활비를 중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소한 사정이라는 것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늦게 나왔거나 아니면 뭐 옷을 샀는데 이제 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샀다거나 물건이 제자리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밥이 맛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굉장히 사소한 일을 트집을 잡으면서 생활비를 중단하는 것 또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제 한 번은 장을 보러 마트를 갔는데 이제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물건을 두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입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비굴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됐고 자녀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이 혼인 생활은 나는 유지하여야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제적인 학대 속에서도 친정에 이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생활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황혼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광경, 그런 생활을 다 목격한 자녀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을 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사시지 마라. 본인의 인생을 찾으셔야 된다. 우리도 이제 성년이 됐으니 이제 이혼을 하시라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건도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자녀가 성년이 되고 또 대학도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니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지내시자. 이제 본인의 삶을 찾으시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내분도 아,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너무 희생만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인지를 명확하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또 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사시면서 이제 주말 부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어느 날 남편이 그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5분 정도 이제 늦게 방문을 이제 뭐 하러 갔죠. 그러니까 조금 늦었죠.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늦게 이제 나를 맞이하러 왔냐라는 경우로 또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이제 아내를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진 자동차 공간 안에서 뺨을 맞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아내는 죽음의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지만 계속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가정폭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더욱 증폭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이제 나이가 매우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폭력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제 그때 되면 폭력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폭력은 증폭됩니다. 결국 그 계기가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내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남편과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고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외에 재산 분할 청구까지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20년이 지난 경우에 전업주부가
50% 정도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혼인 생활은 30년이 지났고 또 의뢰인은 아내분이 이전에 한 10년 정도는 경제적 활동을 하시면서 혼인 생활 비용의 보탬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사 양육을 지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 시기 동안에는 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또 주말에는 남편을 찾아가서 아내로서의 내조 또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모두 참작이 돼서 이제 사실상 그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제적인 이제 활동, 그 소득이 훨씬 높았고 또 뭐 부동산 등의 뭐 형성 자금 등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뭐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한 70% 이상을 주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판결에서는 50대 50, 그러니까 동등한 비율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이제 본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불복하겠다라고 하며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20년 이상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5대5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50%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제 황혼 이혼이 점차 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받은 뒤에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몇 프로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생활비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혼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할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에서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 그 다른 타방 배우자의 생활비까지 부담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폭력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네, 보험건 경우와 같이 이제 이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됐고 이제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립을 할 수 있었고 또 친정의 도움도 얻을 수 있으셨기 때문에 결심을 하실 수 있었던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내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립할 수 없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조언을 드립니다. 재산 분할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을 하나 마련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내가 아내로서 30년 이상을 헌신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커녕 이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고 오히려 신체적인 폭행까지도 가하는 남편과 내 남은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는 편안히 그리고 평온하게 오로지 나의 결심, 나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남편의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를 하고 또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그 이후에 남편에 대해서도 상해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의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즉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까지도 같이 신청하시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이 아내분과 이 남편분은 이제 혼인 생활이 역시 한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이제 자녀분들도 다 성인이셨고요. 이제 본건 같은 경우에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와 유사하게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아빠 이제 더 이상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엄마와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고통이고 아버지에게도 고통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이 두 분은 이제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의뢰인의 남편분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 불우한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본인이 이룩하게 되는 가정만큼은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으로서 남편인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아내에게 경제권을 맡기고 아내를 믿고 이제 자녀들도 본인들이 최대한으로 사랑으로 이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실력을 쌓으셨고 또 소득도 꽤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버는 소득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는데요.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은 좀 서운했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뢰인 분은 그래도 해외 한 5년 정도 있다가 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이제 아내를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5년 동안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시면서 매월 당시 한 300 정도 되는 소득을 전부 다 아내에게 보내줬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기 직전에는 월 500 정도씩 아내에게 보내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매월 한 50만 원 이하로 쓰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홀로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외롭지만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간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년 뒤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전부 다 딸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기가 죽어 있고 또 말라 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물었죠.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 이제 엄마가 이제 학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벗겨서 이제 밖에 내보내거나 아니면 찬물로 샤워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매로 때리고 그다음에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는 5년 동안 너무 외로웠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던 거죠. 일종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한 광경을 이 두 어린 딸이 다 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딸은 사실 의지할 곳이 없었죠. 엄마가 본인들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학대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을 내팽겨쳐두고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한 광경까지도 다 목격을 했고 또 엄마가 그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서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실제로 목격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 당시에 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 또한 사실상 해외에서 이제 다른 여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제일 처음 혼인을 할 때 결심했던 것처럼 본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본인의 가정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내의 이러한 폭력성,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성향이 남편에게까지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이 해외에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분노가 이제 증폭됐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였어야 되는데 이제 남편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도 심화됐고요. 그로 인해서 남편은 경찰에 수시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 집안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와도 그냥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이제 그날은 이제 술을 약간 드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 남편을 계단에서 밀쳤고 남편이 떨어져서 이제 골절상을 입게 됐고 상해 진단서를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칼을 갖고 나와서 남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딸들은 이제 격분해서 이제 흥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엄마를 잡고 이제 말리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가족 회의를 한 다음에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까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전부 다 남편 때문이다. 남편이 5년 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너무나도 외로웠고 남편이 해외에서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결국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첫째 딸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사위도 같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됐는데요. 임신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런 폭력성은 이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인 의뢰인과 첫째 딸이 이제 많이 닮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분노가 첫째 딸에게까지도 전이가 됐는지 어느 날은 골프채로 임신한 딸을 휘둘러서 이제 임신한 딸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 이르자 이제 남편은 도저히 이 상황을 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일단 첫째 딸 가족을 이제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첫째 딸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 집도 결국엔 이제 남편분, 저희 의뢰인이 다 이제 부담을 해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남편분은 이혼을 해야 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생활비를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아내에게 맡겼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채권자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은 이제 남편이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도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고 그 위에 설계까지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본인의 친정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언제부턴가 채권자들이 이제 집에 오면서 아내가 빚을 진 게 있으니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 집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내준 생활비를 다 어디에 썼냐? 이제 함구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내준 생활비도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가 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혼을 이제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된 어떤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까지 아내가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이제 사업장에 있는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허위 사실까지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뢰인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내의 이러한 만행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고소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아내와 살기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이제 집을 나오셨고요. 그래서 분리돼서 이제 별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됐고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되면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벌금형 처분이 나왔습니다. 즉 상해로 피의자가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이 또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폭력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니 혼인 생활이 이미 20년이 넘은 거죠. 이제 30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50%를 이제 준용하게 된 거고요. 근데 남편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생활비를 다 부담했는데 오히려 채무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재산 분할로 줘야 된다라는 사실에 사실상 격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법리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가정 폭력 그리고 뭐 사치, 무분별한 경제, 뭐 지출, 그다음에 뭐 부정행위,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 등의 기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50%라는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은 되지만 위자료도 인정받았고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저희 의뢰인 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긴 하셨으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아내로서 이제 그리고 엄마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결국에는 5대5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원했던 거는 이제 남편이 이룩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건물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남편은 이 건물마저 뺏길 수는 없다. 내가 아내로 인해서 이 혼인 생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룩한 이 건물마저 아내에게 뺏길 수는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의 시세가 10억이면 50%면 5억을 현금으로 상대방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저희 의뢰인분은 아내의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직장에서 잘렸고 이제 직장을 새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금으로 5억 이상의 금액을 정산을 해주려고 하니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줘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즉 부동산을 계속 그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못할 거니 당신이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부동산 그 건물 명의를 나한테 이전해라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혼 여부에서 나아가서 재산 분할이 또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결국 이 사건도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지지부진하게 계속 사건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건물에 있었던 대출 이자까지도 의뢰인이 부담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대방 측 대리인과 협상을 해서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해제해주고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 대금 중의 일부를 현금으로 재산 분할로 정산을 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 여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50%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 분할을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이혼 이후 또는 이혼 과정에 있어서의 재산 분할의 문제라든지 이혼한 이후에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인생은 도저히 지금 현재 배우자와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신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진행하셔야겠죠. 본 사안은 혼인 초기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학대도 지속됐던 건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한번 한 20년 정도 혼인 생활이 지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방문을 하셨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에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를 저희에게 가지고 오셨고 그걸 한번 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정폭력이냐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반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폭행의 그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던 그 의뢰인이었습니다. 저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변호사님, 이게 가정폭력인가요?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건 진행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의 폭행은 굉장히 중대한 경우다. 이거는 형사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CCTV를 보면 이제 아내가 부엌에서 이제 야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손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근처에 와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머리를 부엌의 그 바닥에 쥐어박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또 같이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이제 서로 또 무슨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뭔가 남편이 이제 심기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겠죠. 갑자기 아내의 뺨을 가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CCTV에 다 이제 영상에 녹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CCTV 본 건이고 또 CCTV가 몇 건이 더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가 미성년자였는데 둘째 미성년자랑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를 방으로 밀쳐서 데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CCTV 영상에서 영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맞거나 소리를 지르는 부분들이 영상에서 음성으로 녹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미성년자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의뢰인께 아이는 괜찮냐라고 이제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에 대한 큰 충격을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이 근절되어야 되는 사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소도 많이 이제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가 있으면 사실 바로 이혼을 하기보다는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저희가 권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물론 의지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다 보면 서로 갈등의 지점이 무엇인지 이제 서로 상담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의 또는 아내의 폭력성이 있는 경우에 그 폭력성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좀 불리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빨리 이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의뢰인도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고 혹시라도 형사 고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남편의 폭력성이 더 이제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사 고소는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 쪽에서 저희를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퇴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항고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정폭력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사실 이제 좋겠죠. 그러면 혼인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례를 보면서 특히 보험가는 같은 경우에는 혼인 생활이 20년이 됐을 때 오셨지만 사실은 이분은 5년 전에 이미 처음 방문을 하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즉 제일 처음에 방문한 이후에도 결국에는 그 가정폭력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당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권유를 드리는 부분은 당사자 간에 서로 해결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법적인 조언을 드리지만 이제 이런 부부 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뭐 심리 상담사 외에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또 나아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소송에서 부부 상담 절차를 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해소돼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황혼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나머지 타방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혼 기각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판사님께서는 부부 상담이라는 조치를 내려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부 상담 절차는 총 한 8회에서 12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부 상담은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두 당사자가 같이 또는 분리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상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 내용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요. 이 상담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판사님께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 부부 상담을 할 당시에 이제 이혼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대방 귀책,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입장인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던 부분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를 헐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사건 상담을 진행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기책이 있다라고 강조한다 한들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혼인 생활은 더는 유지하기 어렵구나라는 판단하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의 경우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소장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아내에 대한 또는 남편에 대한 나의 잘못, 과오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실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